자, 제네시스 GV80이요. 미국에서 뭐 올해의 차가 됐네. 타이거 우즈가 뭐 사고가 났는데 타이거 우즈를 살렸네 어쩌네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때 그 뉴스에서도 의아한 게 정의선 회장님이 직접 미국으로 갔다라는 뭐 그런 기사가 난 건지 어디서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정의선 회장님이 만약에 진짜 미국에 갔다라고 하면 타이거 우즈의 사고 때문에 자동차 회사의 대표가 미국을 간다라는 게 나는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직도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진짜 간 건지는 뭐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어쨌든 뭐 타이거 우즈가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제네시스 GV80의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네 어쩌네 그랬는데,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걸렸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리뷰해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통해서 현대가 또 집단 소송 돈 물어주게 생긴 거 있었다고 여러 번 제가 얘기했죠. 자, 뭘로 걸렸느냐? GV80의 오너들이 엔진 떨림, 진동, 차가 똑바로 고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 직렬 6기통 디젤이라든가 개솔린이라든가 2.5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작년 6월경에 5월부터 6월경에 이런 기사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돌았었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뭐 보완을 했는지 리콜을 한 건지 무상 수리를 했는지 그 후기를 들은 적은 없으나 뭔가 진행이 돼서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국내 오너분들 오일 감소 문제와 더불어 아주 민감하고 짜증, 장난 아닌 상황이 걸려있는 큰 문제인데, 이게 작년 6월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소비자분들은 이것이 해결이 됐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나 국민들이 아는 건 미국에 파는 현대자동차의 품질이, 안전이, 옵션이 훨씬 또 개런티가, 워런티가 우리나라보다 좋다라는 건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암암리에 알고 있죠. 저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왜? 항상 그런 거를 접해 왔으니까, 간접적으로나 뭐 직접적으로나. 근데 우리나라보다 품질이 더 좋은 차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최근 기준에 이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유추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터졌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터진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자, 15일자 미국 메릴랜드 지방법원과 현지 로펌에 따르면 GV80 소유주들이 제네시스 미국 법인을 상대로, 미국 법인은 현대자동차 법인과 제네시스 법인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판매망이 아예 달라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기사가 아예 났어요. 내용을 보자면 장거리 주행 시 진동과 엔진 떨림, 왼쪽으로 쏠리는 현상, 40마일을 넘을 때마다 반복 증상이 일어나고 그런 증상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 수리를 맡겼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 자, 미국처럼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북미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 터진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수리를 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이 밑에 있는데, 근데 미국같이 엄격한 국가에서 수리를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이건. 국내 오너들은 진동과 떨림 문제가 스티어링 휠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항의를 작년에 많이 했고요. 그로 인해서 현대자동차는 작년 6월경에 2개월간 차량 출고를 중단하고 원인 분석을 하였다라는 기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기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결과 보고는 우리는 모르죠.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오너들이 항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2달간 출고 정지를 때려놓고 뭔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답은 못 들었죠.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뭐를 개선했다, 뭐를 어떻게 했다, 결과 보고가 없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미국에서 이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나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문제가
최근에 차를 판 미국에서 문제가 똑같은 게 또 터진다는 게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미국 판매의 영향은 물론 타이거 우즈 홍보는 나가리 됐어요. 완전 나가리 된 거. 타이거 우즈의 홍보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을지 아니면 타이거 우즈가 자발적으로 했을지 아무도 모르죠. 며느리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타이거 우즈의 홍보 효과는 약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상황이 지금 집단 소송이 엔진의 떨림과 진동과 차가 쏠리고 수리를 해도 수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가리판이 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사리판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제가 아까 낮에 박병일 명장님과 한참 통화를 했는데 우리 박병일 명장님과 함께 노 사장이 이 문제를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견딜 수 있겠어? 방어할 수 있겠냐고. 괜찮겠어? 신속하게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노 사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속하게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여기가 칠판 라이브의 1부고요. 자, 2부는 한국일보에 오늘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제 건가? 제가 오늘 낮에 이거 검색하다가 찾게 된 건데 이건 뭐 오늘 아침에 저 일어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늘 커피도 보내주신 주민규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사 링크를 한 7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아침부터 저는 많은 팬분들이 자동차에 관련된 이슈 기사를 저한테 다 링크를 걸어줘요. 카톡으로. 일어나면 자동으로 그냥 아침에 신문 보듯이 제 카톡은 아침에는 자동적으로 신문 기사가 돼요. 봤더니 의선이 형님께서 의선이 형이라고 하는 게 좀 불편하려나?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의선이 형님이 야심작이라고 했던 아이오닉 5가 수상하다는 기사가 한국일보에 오늘 떴어요. 한국일보에. 자, 내가 이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주마등처럼 샥샥샥 지나가는 게 뭐가 있냐면 신차를 뽑자마자 그것도 되게 화제에 민감한 열이 되게 많이 나는 전기차인데 EV카에 뽑자마자 냉각수가 사라진다. 아니 이거 주고 신차를 사서 타는데 엔진 오일이 없어진다. 스마트 스트림 시컨 타고 다니는데 엔진 오일이 증가한다. L&T 소랭이 카니바르. 현대자동차는 무엇을 만들든 간에 매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타고 다니는데 엔진 오일이 늘어. 내가 분명히 엔진 오일을 보충한 적이 없는데 엔진 오일이 늘어. 엔진 오일을 체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이러다가 위로 튀어나올까 봐. 엔진 오일이 계속 늘어. 마법이죠. 매직이죠.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그 매직이 아니에요. 또 어떤 차는 타고 다니는데 엔진 오일이 없어지는 거야. 안 찍혀. 그리고 율동공원 같은 데 가서 원돌이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맞춰주고 두 번의 조건이 맞춰져야 엔진 오일이 없다라는 경고등이 뜬다는. 율동공원에서 원돌이를 존나 세게 돌려야 돼. 안 그러면 이 엔진은 엔진 오일이 없어져도 몰라. 반드시 분당의 율동공원에 가서 원돌이를 해야 됩니다. 불법이죠. 공원에서 원돌이라는 건. 원돌이를 할 때 두 번의 조건을 맞춰줘야지만 자동차가 엔진 오일이 없음을 감지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전기차, 배터리 팩과 모터와 인버터, 컨버터 등등 감속기까지 열에 굉장히 민감한 중요한 부품들이 있는데 냉각수가 안 찍힐 정도로 없어진대요. 여기 벤티 샴푸가 있네요. 여러분들, 노 사장의 헤어스타일은 벤티 샴푸죠. 뚜껑이 날아가신다고요? 벤티 샴푸가 당신의 자신감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냉각수가 사라지는 거, 아이오니가. 현대자동차의 신기술은 어디까지인가? 아이오닉5의 냉각수 부족에 따른 화재 우려. 고객들은 지금 불안하죠. 왜? 전기자동차는 불나면 끄지도 못해요. 배터리 팩 불나면 난리 나는 거죠, 진짜. 의선형이 그랬어요. 올해를 전기차 혁신 원년으로. 원년? 이 원년은 욕이 아니겠죠? 이 맞는 건가? 내가 아까 기사를 그대로 썼는데 원년? 2020년에 코나 EV 화재 문제는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죠.
그리고 코나 EV 막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막 불편불만 되게 많이 토로하고 있죠. 그리고 2021년 초에 야심작이라고 나온 아이오닉 5의 조르 같은 주행거리. 이거 처음에 뭐 아이오닉 5가 뭐 테슬라 모델 Y 빰때기 때리네 어쩌고 저쩌고인데 내가 처음부터 안 나올 거라 그랬잖아. 내가 다 맞췄잖아. 거의 저는 주행거리 10km 내외까지 맞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오닉 5의 주행거리가 엄청 조르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왕실망을 줬는데 갑자기 유튜버들이 V2L이 대단한 신기술인 것처럼 엄청나게 빨아주는 광고를 찍었어요. V2L로 광고를 하면서까지 우리는 실망을 했죠. 조르 같은 주행거리에 작년에 코나 EV에 수십 대가 넘는 수십 대인지 뭐 17대인지 많은 차량의 화재에 V2L 광고 등등해서 너무나 실망을 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고 화끈하게 완전히 화끈하게 나가는 거야.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화재 사고의 위험 징후까지. 여름이 다가 서머라서 그런지 현대는 화끈합니다. 아주 현대자동차는 뭘 해도 화끈하죠. 아주 그냥. 원년인데 현대자동차 전기차 혁신의 원년인데 확실하게 그냥 화재 사고 위험으로 가는 거죠. 확실합니다. 아주 그냥 2주일 만에 또는 며칠 만에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냉각수를 보충했는데도 동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조금씩 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기차는 냉각수가 부족하면 불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버터라든가 컨버터라든가 모터라든가 배터리 팩을 제때 못 식혀주면 높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 날 수 있죠. 불이 날 수 있는 연관된 개연성이 굉장히 다분해요. 현대자동차 측의 소실 원인에 대한 예측이 기사에 살짝 떴는데 이거는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입장인지 기자분께서 추측으로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냉각수의 누수 문제 또는 냉각수의 순환 불량이라든가 생산 과정의 냉각수 보충 실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생산 과정에서 냉각수 보충을 실수를 했으면 처음부터 경고등이 떴겠죠. 순환의 불량이면 순환이 계속되는데 추가로 보충하게 되면 오버가 되는 그게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냉각수의 누수. 근데 이 누수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누수가 아니라 어딘가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누수기 때문에 땅바닥에 질질 샌다는 말이 없는 거 아닐까. 아니면 조금씩 새면서 뜨거우니까 증발되면서 없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모터와 인버터, 컨버터 열 관리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배터리 팩과 냉각수가 접촉 시 화재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도 내용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들이 옛날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럼 공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철저하게 밝혀달라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박병일 명장님께서 또 나서서 선봉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원인 파악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많은 정보를 알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전처럼 그냥 내일 아니니까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과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의선 형님은 본인이 했던 말 올해를 전기차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골프 선수 진짜 만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정성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성의를 좀 보여보시죠. 내가 지켜볼게요.